안녕하세요. 사업여행자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수입하는 상품들 소개하려고 만든 채널이고요. 여행, 일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요. 인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작년도에 한 2개월 정도 인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뭔가 사업의 변화도 좀 필요했고 전시회도 좀 둘러보고 업체도 좀 만나야겠다는 목적으로 인도를 갔었는데 그 인도라는 데가 그 명성만큼이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어요. 이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숙소에 관련된 건데 제가 당시까지만 해도 좀 숙소를 잡으면 아고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고다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지금도 거기가 VVIP인가요? VVIP인가요? 여기 어쨌든 등급이 높은 걸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 인도에 있는 숙소를 예약을 했죠. 그 구르가온이라고 한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근데 위어크를 이용을 하니까 위어크가 그 구르가온 지역 쪽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인도 델리에 있는 구르가온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하고 나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정책상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하고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해서 다른 데를 예약했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약도 됐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하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 아고다 안내 페이지에는 다른 뭐 특별한 그게 없었습니다. 뭐 여기 외국인만 머물 수 없다, 뭐 이제 내국인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없었고 메일도 안 오고 하니까 당일에 갔어요. 그 어쨌든 인도에 가가지고 이 구르가온이라는 데를 가서 그 호텔에 숙박을 하려고 하니까 체크인을 하는 시점에 거기서 우리는 외국인은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보통 덥습니까? 7, 8월에? 막 미친 듯이 덥고 막 40도 넘어가고 이러는데 더운 가운데서 진짜 막 배낭 메고 캐리어 들고 와가지고 왔더니 너희는 이거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막 욕 나오고 당황스럽고 했죠. 근데 뭐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막 물도 주고 우리도 뭐 통보받은 것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아고다에다 연락을 하니까 환불해 주겠대요 그냥. 응? 그러면 숙박을 못하면 그 금액은 환불해 줄게. 이게 끝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니 환불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내가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해서 왔으면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왜 예약을 한 다음에 현장에 와가지고 이거를 체크인 못하는 거를 알게 하냐. 나는 지금 체크인한 다음에 빨리 다른 업체 만나러 가야 되고 일정이 있는데 완전 이것 때문에 망쳤다라는 얘기하니까 뭐 미안하다고 했었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뭐 환불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국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거나 여기에 안내에 없었던 내용들이나 다 모아가지고 신고를 했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무슨 뭐 전북지사 무슨 지사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뭐 한국소비자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위탁을 줬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이 와요. 그럼 연락이 와서 이런 거 맞냐고.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면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고다에 연락을 해봅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냐 뭐 하냐. 그러면 아고다에선 걔네 입장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은 저한테 다시 그냥 그 입장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끝이에요. 뭐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나는 진짜 이거 소송을 가서라도까지 이 사람들한테 좀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 또 올려주겠대요. 그럼 상급 기관에다 올려주면은 자기네들이 했던 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거를 뭐 심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몇 개월 뒤에 서울 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여의도인가 이랬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랑도 전화를 몇 번 했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제가 예약했던 금액만 환불받고 끝이에요.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참 일 대충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물론 법적 강제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도를 가는데 다른 것들은 예약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아고다 예약 페이지에 뭐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실제로 다른 것들은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뭐 취소도 안 되고 그냥 예약이 되니까 예약이 된 줄 알았는데 아고다 얘기는 그러면 고객님이 직접 인도에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예약된 건지 확인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제 입장은 그거죠. 그런 걸 확인하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수수료 받는 게 아고다 역할이다. 근데 아고다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바람에
내가 이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데, 그쪽 그 기관 입장은 그냥 고객이 잘 봤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욕하고 싶었어요. 너무 대충 봐가지고. 아니,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영어로 국제전화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뭐하러 아고다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면서 예약을 합니까? 그냥 예약하죠. 예약 수수료도 안 낼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됐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대충 일을 처리한다, 아무리 강제력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좀 많이 실망을 했었고, 아고다에 대한 어떤 이용도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하는 계기였고, 좀 뭔가 상식적인 판단이 되기를 원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그냥 여럿이 모여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건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한 거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저희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이랬던 건들이 있는데, 인도 뭐 구르가온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숙박을 하실 때 제대로 이게 숙박 예약이 된 건지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숙박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빠니보틀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많이 갔던 그 파하르 간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 저도 이제 갔는데 캐리어를 샀어요. 캐리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흥정을 한 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이제 사니까 그 캐리어가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 쓰니까 바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거기에 있는 바퀴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라스굴라라고 하는 인도 디저트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거를 한 10개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10개인가 몇 개인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땀 뻘뻘 흘리는 가운데서 그거를 다시 이제 들고 가서 캐리어를 바꿔달라고 항의를 하려다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파하르간지 거기에는 엄청나게 경적이 울려요. 울리고 옆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막 팔 잡고 막 몸 잡고 하면서 내 거 이제 이거 릭샤라고 하나 그 타라고 그 이상한 거 있어요. 그 운송 수단인데 되게 이제 뭔가 취약해 보이는 그거 자꾸 막 타라 그러면서 하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많았습니다. 또 이게 인도는 택시 같은 걸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숙소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거를 예약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공항까지 어떻게 가냐고 승객한테 물어봐요. 승객한테 내가 이제 분명히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예약을 해서 그랩 같은 걸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갑자기 있다가 승객한테 어떻게 이제 공항까지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죠.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이거 예약을 했는데 왜 너가 모르냐 그러면 막 걔네들도 막 개슴쩍은쩍 웃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제 구글 갔다가 보면서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 뭐 인터넷도 좀 잘 안 터지고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뭐 가볼 만한 곳이기는 한 것 같아요. 물가 자체가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뭐 저렴하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인도는 웬만한 데가 더 저렴하면서도 뭔가 이제 인구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많고 뭔가 힌두교적인 어떤 그 교리들도 따르는 것들도 있고 즉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좀 젊었을 때는 그런 데를 좀 경험해보고 하는 것들도 좀 견문 넓히는 거에 좀 좋지 않나? 또 혹은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인도 한번 가서 좀 충격 느끼게 되면은 좀 좋죠. 진짜 길 가다가 소 똥 싸는 것도 좀 보고 소 막 걸어 다니고 그 안에 그걸로 인해서 길도 막혀 있고 사람들끼리 뭐 어디 다투고 있고 막 그 이발관부터 시작해갖고 이 에피소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10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1박 2일, 뭐 2박 3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인도 한 번씩 가보는 거 정말 추천은 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소 같은 거 예약할 때 로컬 피플뿐만 아니라 이제 포리너들도 외국인들도 스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호소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그냥 이제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